티키타카, 내가 예민한 거야?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 안에 끝내는 썰풀이 시간,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 자, 오늘은 죽어도 꼰대는 되긴 싫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을 달래는 시간, 내가 예민한 거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곁에 다은, 정은, 덕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이거 혹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럴 만한 거였는지, 아니면 내가 좀 과민하게 반응한 건지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요. 네, 어디까지가 에티켓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1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탈 일이 생겼어요. 식사 후에 실내등이 꺼지고 앞좌석 승객이 먼저 의자를 뒤로 눕히더라고요. 저도 잠을 좀 자려고 의자를 뒤로 눕혔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의 승객이 자리가 좁다고 의자를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이착륙할 때랑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를 뒤로 눕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우라고 하니까 약간 황당하긴 했습니다. 비행 시간이 많이 남아서 다투기도 싫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뒷좌석에서 아이들한테 앞좌석이 문제라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결국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좋은 말로 부탁했다면 저도 배려를 했을 텐데 기본 에티켓도 모르냐는 날선 말에 저도 말이 곱게는 안 나가더라고요. 이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저도 이랬던 적이 있어요. 비행기 탔는데 이게 사실은 식사 시간이나 이착륙할 때만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서 되게 조금 앞으로 해줄 수 있겠냐. 저는 다행히 좀 좋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근데 제껴도 된다, 뒤로 젖혀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려고 했지만 그냥 좋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저는 세워서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첫 줄에 앉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줄에 앉는 사람이 이제 제끼기 시작하면 뒤로 계속 약간, 나는 안 제끼면 손해보는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다 파도타기 느낌으로 이제 쫙 놓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네. 궁금한 게 이게 사연을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상상이 가잖아요. 그때 상황이. 네. 근데 얼마나 이게 접혀 있던 건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가요? 그 각도가 중요한 건가요? 눕히면 정도가. 근데 이게 각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3도, 5도, 네. 7도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확 젖혀지면은 아무래도 뒤에 공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코노미는 어차피 확 젖혀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불편할 각도가 딱 수도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뒷담화를 까신 거잖아요. 그게 그쵸. 좀 기분이 그게 나쁘거든요. 저는 그건 충분히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아이들한테 저 앞자리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어쨌든 귀에 들어왔다는 들렸죠. 건데 네. 그러면은 전 그때부터는 그 11시간 비행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신경 쓰여서 불편하죠. 내가 그쵸. 이걸 항의를 해야 하나 아니면 막 항의하는 그 나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대다수 항공사는 사실 뭐 이륙할 때랑 착륙할 때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좌석을 좀 제자리에 두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 이외의 시간에는 좌석 위치에 대해서 강요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논쟁을 종종 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많이 갈렸는데 뭐 솔직히 안 눕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코노미면 서로 좁은데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젖히더라도 뒷사람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해야 된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내가 내 좌석에서 눕힌다는데 문제가 되냐. 이코노미 다 눕혀도 어차피 얼마 안 되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불편하면 비즈니스로 가야 된다. 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짧은 거리는 눕히지 않고 장거리일 때는 눕힌다. 이런 나름의 기준을 세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게 비행기만 그런 게 아니라 버스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게 화제가 꽤 됐었죠. SNS에서 논란이 된 고속버스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면 한 20대 승객이 뒷좌석 승객이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사와 주변 승객들이 의자를 좀 올려달라, 좀 완전히 펴달라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승객은 이 의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쩌라는 거냐. 불편은 뒷자리가 관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젖혔군요. 네, 근데 의자가 그만큼 제껴진다는 거죠. 네. 네, 해당 승객은 뭐 처음부터 의자를 크게 뒤로 젖혀 앉은 건 맞지만 뒷좌석 승객이 처음부터 정중한 게 요청한 게 아니라 발로 툭툭 차면서 반말로 올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승객이 뭐 말로 하면 되지 왜 사람을 툭툭 치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면서 좀 중간에 좀 언쟁이 좀 있었다고 해요. 네, 이후에 휴게소를 다녀온 후에 뭐 기분이 나빠서 다시 의자를 팍 크게 뒤로 젖혔고 이후에 또 기사가 중재에 나서면서 네, 근데 그 상황이 또 영상에 포착이 돼서 확산이 됐던 거고 뭐 이렇게 해명을 나름 했는데요. 일단 뭐 이런 자투수중이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제 온라인에서는 의자를 크게 뒤로 젖힌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승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그런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에티켓도 에티켓인데 이 정도로 좌석을 눕히면 안전상에도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이 영상 보고 되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많이 제껴지더라고요. 네. 그런 그렇죠. 네, 오. 거의 눕혀지더라고요. 사실 좌석 등받이를 뭐 어느 정도까지 젖힐 수 있는지 이런 명확한 규정은 없고요. 아, 규정이 없군요. 네. 그러니까 정수리가 보일 정도로 제껴지죠. 아. 뭐 승합 화물 그리고 특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앞좌석 등받이 뒷면하고 뒷좌석 등받이 앞면 간의 거리가 65cm 이상이어야 하는데 네네. 뭐 이 밖의 등받이 각도에 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아. 하지만 이 좌석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히게 되면 방금 선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신체 상해 위험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인체 모형을 사용해서 충돌 실험을 해봤는데 정상적으로 앉았을 때에 비해서 이 등받이 각도를 과도하게 기울였을 때는 목이나 뇌 손상, 또 두개골 골절 이런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이 충돌 사고가 나면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뭐 이걸 서브마린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생기면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또 복부와 목을 압박을 해서 내부 장기와 목에 심각한 상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했나 봐요. 아, 그렇군요. 앞좌석 근데 저는 이 생각이 승객한테. 두 사연 다 마찬가지긴 한데 두 경우도 이게 아다르고 이게 침착하게. 더 분란이 커질 것 같아요. 안전에 문제가 당신 그렇게 있다고. 지금 앉아있으면 문제가 서브마린 있고. 현상이 생길 수 수 있는데 있고. 이 뇌 손상이 경우에는 벌어질 수 있고. 내부 장기와 목에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했다가 꼭 이런 경우가 있으면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었는데 이걸 모르셨네. 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저는 또 이 두 사연 마찬가지긴 한 좀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치거나 아니면 좀 아. 기분 나쁜 게 상하게 지금 맞아요. 한계해서 지금 이 문제가 커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양해를 구하거나 얘기할 때는 정중하게 아까 덕현 기자가 말한 팩트를 차근차근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일단 제일 들었습니다. 무서워요, 이게. 네. 그럼 사연자분께 저희의 좀 의견을 전해 드려야겠는데 여러분의 의견 어떠세요? 저도 사실 좀 정중하게 말을 하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건데 사실 근데 저도 비행기에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뭐 비행기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앞좌석 승객이 너무 이렇게 뒤로 젖히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거나 하기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좀 이렇게 뭐 너무 많이 이렇게 젖히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근데 좋게 얘기를 하면 이게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들 이렇게 똑바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좀 서로 배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걸 어딘가에서 봤는데 어쨌든 자신한테 할당된 그 의자의 좌석의 영역과 그 제껴지는 그 정도는 정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뭐 뒷좌석도 불편하고 나 또한 내가 주어진 그 서비스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중재자를 불러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승무원이 승무원, 되겠죠. 그렇죠. 네. 혹시 뭐 뒷좌석 분이 뭐 앞좌석이 좀 비어 있는 자리로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뒷좌석이 비어 있는 자리로 뭐 이 사연자분이 옮긴다거나 좀 그렇게 가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다음엔 승무원분이 사연자로 등장하시는 너무 이런 걸 중재 책임했네요. 요청해서 네, 힘들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민한 힘들다. 걸까요?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저는 뭐 한쪽 편 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보면은 진짜 아쉬운 게 어쨌든 이게 세우라니까 황당해서 결국에는 중재가 안 됐고 뒷좌석에서도 뒷담화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결국 다툼이 크게 된 거잖아요. 좀 맞춰가면 좋을 텐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춰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쪽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네. 뒤쪽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니까 좀
좀 두 분의 선에서 조율을 하시는 방향이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도 사연 듣고 저희가 공감하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안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아, 그래요? 아까 저는 근데 되게 일단 덕현기 작가 서브마린 얘기를 현상에서 서브마린 현상을 이야기할 겁니다.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네. 내가 예민한 걸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요. 저희의 의견 보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티키타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